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택시요금 인상이 또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기본요금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한편 카카오가 추진하는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업계 집회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래저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10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 추가 경정 예산이 537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지역개발과 복지에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구로구 대표 축제인 G페스티벌이 내일부터 3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넥타이 마라톤과 공연, 퍼레이드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평균 75세 노인들이 요리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마포구에서 개최된 삼식이 요리대회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제 오후 역삼동의 한 건물에서 주방 화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중랑구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5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선 7기 첫 추경으로 류경기 구청장 주요 공약 사업들의 초석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랑구가 민선 7기 첫 추경 예산으로 5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류경기호 출범 후 첫 추경인 만큼 주요 공약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망우 상봉역 복합개발과 망우 역사문화공원 조성, 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의 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에 8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추경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복지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12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등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류 구청장이 취임 후 줄곧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 따뜻한 복지도시 중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제 분야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 원을 비롯해 33억 5천만 원가량을, 교통환경 개선과 시설물 유지 등 건설 교통 분야에는 72억 3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민선 7기 첫 추경을 통해 공약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중랑구.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중점 정책 사업들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아시아인의 축제 구로 G페스티벌이 내일부터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 엄종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수천의 넥타이 부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로 넥타이 마라톤의 명장면입니다. 형형색색의 넥타이와 함께 시작하는 G페스티벌의 첫날은 구민의 날로 꾸며집니다. 동네에서 힘께나 쓴다는 어르신들이 자웅을 겨루는 노익장대회부터 모범 구민 시상에 이어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둘째 날의 주제는 아시아의 날입니다. 다양한 의상을 차려입은 11개 나라의 퍼레이드 행렬이 구로구의 거리를 수놓고 각 나라의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라이브 아시아와 전통 문화 공연이 안양천 메인 무대에서 마련됩니다. 마지막 날은 아시아인의 화합의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안양천의 가을을 느껴보는 걷기 대회와 함께 동아리 축제, K-팝 가수들이 출연하는 드림 콘서트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우리 구로 구민들과 아시아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공감의 대화합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구로구의 문화관광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G페스티벌의 개최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G페스티벌 기간 동안 메인 행사장인 안양천 무대와 신도림역 일대에는 아시안 마켓과 먹거리 장터 등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은퇴 후 가정에서 세끼 식사를 모두 하는 사람을 가리켜 삼식이라는 신조어로 부르죠.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요리에 관심을 갖는 남성들도 늘면서 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백발의 어르신들도 숨겨놨던 요리 솜씨를 뽐냈습니다. 천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치마를 두른 어르신들이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 좀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일단 피를 또 잘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기를 다 제거해야죠. 이게 담백하죠. 탱탱한 식감을 내기 위해 두부의 물기를 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기름에 튀기거든요. 튀니까 그리고 또 더 담백하고 맛있게 하느라고 조리 때 그렇게 배웠어요. 평균 나이 75, 꽃할배들의 삼식이 요리대회가 열렸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마포구현 복지관에서 특별 행사를 개최한 것. 예선을 통과한 14명의 어르신들이 본선에 진출해 각자의 솜씨를 뽐냈습니다. 사실 요즘에 남자 어르신들께서 혼자 계시는 분도 많고 또 혼자 계시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어떤 소통의 장으로 요리가 정말 좋지 않을까. 대회 중반이 되자 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식재료를 다루는 손길은 주부 9단의 모습 못지않고 찜닭부터 갈치조림 그리고 전골까지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어느새 일품 요리를 완성합니다. 아버지 요리 대회 한다고 해서 응원차 왔거든요. 오늘 잘 하셔가지고 꼭 요리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화이팅! 맛과 위생, 창의성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대상은 올해 나이 66, 돼지갈비찜을 요리한 김창덕 할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직원 영도들 그리고 뭐 여기 백관들 뭐 이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과 창업,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해보자며 열린 어르신들의 삼식이 요리대회. 어르신들은 요리를 통해 멋진 노후를 꿈꿨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한편 노인의 날을 맞아 광진구 15개 동에서는 경로잔치가 개최됐습니다. 경로잔치는 중곡 4동의 경우 같은 지역 웨딩홀에서, 구이 2동은 어린이회관에서 열리는 등 각 동 대표 장소에서 개최됐습니다. 동별로 200여 명의 노인이 참가한 경로잔치에서는 모범 어르신 지도자와 효행자 등 30명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또 초청가수와의 즐길거리와 뷔페식 먹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경로잔치는 모두 구 예산으로 진행됐고 7,9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번엔 도심 속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의도 공원이 거대한 정원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서울 정원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조성된 정원만 1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서울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의도 공원에 서울 정원박람회가 열렸다고요? 좀 생소한 이름인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서울 정원박람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의도 공원에 마련이 됐습니다. 서울 정원박람회는 여의도의 11만 3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8배 크기에 달하는데요. 예. 올해는 작년보다 14개소가 많은 95개소가 마련돼 어느 때보다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어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봐도 아기자기한 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마다 특징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특색 있는 정원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자치구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제 옆으로는 서대문구의 신촌 역사를 형상화한 정원도 마련이 됐고요. 예. 이 밖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정원 작가가 함께 조성한 여러 가지의 자치구 정원이 마련이 됐습니다. 또 유명 조경가가 조성한 정원도 이곳에서 선보이고 있고요. 예. 이 밖에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조성한 독창적인 정원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정원만 감상하고 가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행사는 없습니까? 네,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이 됐습니다. 정원이 95개나 되기 때문에 정원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정원 해설 투어가 마련이 됐는데요. 예. 정원 해설 투어는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서 행사 기간 내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주말 이용해서 정원박람회 방문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됐습니다. 토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화분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일요일에는 이곳에서 요리도 하면서 피크닉도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팍팍한 도심 생활 속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산책 겸 잠시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공원 연결해 봤습니다. 광진구가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 대기 중 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토대로 미세먼지 상태를 표출합니다. 미세먼지 상태는 좋음과 보통,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구분되고 4가지 색깔로 표출됩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온도와 습도 등 대기 상태를 제공받아 순차적으로 변경하며 나타냅니다. 한편 광진구는 이 밖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대기질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가 밀집 지역이나 골목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눈에 띄기 쉽게 디자인돼 화재 초기 진압에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점상과 고시원, 그리고 학원과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 등에 보이는 소화기 10,0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화기 21,180억 대를 설치하는데 6억 6,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으로 38억 2,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줄여 예산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는 옛 인쇄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정도라고 불리고 있는데 청년들의 열정으로 이룬 섬이라는 뜻입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이색 상권으로 떠오른 현장에 이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초저녁부터 가게 안은 만석입니다. 열정도로 재탄생한 용산구 옛 인쇄소 거리입니다. 인적 드문 거리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이 거리에 청년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면서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 인쇄소 거리가 사람들 인적이 드문 그런 버려진 동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진 그런 밝은 거리가 됐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엔 오후 5시부터 5시간 동안 야시장도 열립니다.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청년 상인들이 기획한 겁니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먹을 것도 먹으면서 이제 뭐 사고 싶은 물건들도 사고 공연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야시장 공장을 열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 열정도엔 청년 상인들의 매장을 포함해 40여 개가 넘는 가게가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변의 재개발로 거리를 가득 메웠던 인쇄소가 대부분 떠나면서 인적 드문 거리로 전락했던 용산구 옛 인쇄소 거리. 청년들의 열정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보호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건데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선 상가 임대차 보호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는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홍대와 신촌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동구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 중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들이 비로소 힘을 얻었다며 환영의 뜻을 비췄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했고 많은 그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저희구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않고 임대 기한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의 체결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내쫓긴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가를 현재 2곳에서 14곳까지 확대하는 계획 역시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저희 그 상생 협약 체결 작업도 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 사업자들이 처음 계약 시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거주자 김모 씨를 비롯해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주방에 설치된 인덕션으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8시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거주자 김모 씨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흡연 후 담배꽁초를 베란다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 버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난 2일부터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확대돼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모두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독감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가까운 병원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는 11일부터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흔히 독감은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예방접종 후 2주 뒤부터 백신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접종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 맞고 일반적으로 한 2주 있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11월, 12월에 많이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쯤 받아두시면 이제 11월, 12월에 예방을 할 수가 있죠. 흔히 독감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의 경우 합병증으로 세균성 폐렴에 걸릴 수 있고 이는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독감에 감염되면 일반인보다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독감이 되면 열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독감 접종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초기에는 좀 망설였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임산 초기라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고요. 독감 접종 후에 접종 부위에 열감이 있거나 통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또한 두드러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주사 맞고 어지럽거나 쓰러지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0분 내지 30분을 접종한 장소에 기다렸다 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독감 예방주사는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가지수에 따라 3가와 4가로 나뉩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3가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무료 대상자가 4가 백신 접종을 원할 경우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이 전달 대비 1.25% 올라 약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치는 정부의 지난달 부동산 대책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 앞으로의 추이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1.25% 올랐습니다. 8월에 0.63%에 비하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이는 2008년 6월 1.74%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서울은 지하철 개통 등의 호재로 강동구가 2.18% 상승했고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강북에서도 성동구와 노원구,
도봉, 용산구 등이 1%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8월 13일 대비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조사돼 정부의 9.13 수요 대책과 9.21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변화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 집값 상승률은 3월 0.55%, 4월 0.31%, 5월 0.21% 등으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평균 0.38% 올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 희망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두고 강동구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고덕동과 강동구 일대는 이미 10,000세대가 넘는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돼 있는 곳으로 한 지역에 다시 공공주택이 밀집되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발표를 두고 사전에 강동구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공공주택단지가 한 지역에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덕 강일지구 내 신혼희망타운 건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가 공실로 남아있는 업무용 빌딩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로나 을지로 지역의 업무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90%에 달하며 영국, 런던도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 4개월) 20, 30대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평균 월급 361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기간입니다. 2014년 10년, 지난해 말 13.7년에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가운데 청년들은 청약통장 대신 청년수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